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반복문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반복문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죠.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루틴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무한 반복을 통해서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횟수, 우리가 반복문을 횟수를 제어를 해서 조절을 해서 해당 횟수만큼 돌려서 원하는 만큼 반복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결과물이 수열이었어요. 그렇죠? 수열을 만들 때 굉장히 반복문이 편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복 구조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고요. 이럼으로써 우리가 코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익혔습니다. 그래서 변수로 값을 저장해 놓고 이런 것들을 뭐 연산을 하거나 더하기 빼기 하거나 뭐 출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조건문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할 때는 또 몇 번을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라는 걸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또 제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우리가 직접 제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물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네 개만 가지고 개발을 하기에, 프로그래밍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또 언어 차원에서 다양한 것을 제공을 해요. 자, 일단은 저희 성적표 프로그램 있죠. 성적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또 다음으로 진행을 할게요. 새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반복문에 관련된 연습 문제를 제가 올려드릴 건데,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풀어보시고요. 시간 나실 때. 자바 하셨던 분들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고요. 안 풀어보신 분들은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주말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학생의 점수를 저장하고 기능을 3개로, 종료 기능까지 4개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 학생을 한 명만 지금 저장하고 있거든요. 한 명의 학생, 한 명 학생의 이 성적 정보잖아요. 국영수. 자, 근데 2명을 저장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학생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우리 반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학급에 최소한 25명, 30명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만큼의 학생의 점수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학생의 국영수 점수 딱 한 개씩 밖에 저장을 못해요. 왜냐면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장 하나 할 때 변수가 하나 필요하니까. 자, 이게 지금 수학 영어가 너무 많죠? 이거 일단 주석 처리해서 국어만 일단 따질 거예요. 국어만 따지죠. 그래서 국어만 따질 거니까 일단 학생의 총점 보기랑 평균 보기도 일단 가려둘게요. 여기도 국어만. 자, 이렇게 해서 학생의 점수 보기인데 뭐 국어밖에 없죠. 자, 근데 한 명, 지금 한 명밖에 안 보이잖아요. 2명을 하고 싶으면 국어만 지금 우리가 할 거니까. 자, 요게 첫 번째 학생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학생의 점수, 국어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학생은 변수명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변수명 같으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안 되고, 그죠? 이러면은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두 번째 학생이 저장할 때 날라가잖아요, 그죠? 변수에는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2 이렇게 붙일게요. 그리고 1.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학생의 명수에 따라서 저장해야 될 변수의 개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1번 이거예요.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 두 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 여기 2번에다 넣어야죠, 이렇게. 자, 됐고요. 그럼 이제 3명의 학생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성적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국어 점수 뿐이지만 이거 하고 나면은 나머지 수학이랑 영어도 추가하면 되니까.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학생들의 점수, 전체 점수를 볼 수 있어야겠죠. 학생들의 전체 점수 보기. 자, 그럼 1번 기능은 여기서 수행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 구조는 우리가 어제 만든 구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 넘버를 1로 입력하면은 학생들의 전체 점수 보기 기능을 의미하고요. 1을 눌렀을 때 여기 타겠죠? 어차피 뭐 밑에 잠깐 주석 처리해놔서 이거밖에 없지만 여기 들어와서 처리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모든 학생의 점수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1의 성적 정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첫 번째 학생의 점수, 두 번째 학생의 점수, 세 번째 학생의 점수.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점수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1, 학생 2, 학생 3. 자, 이런 식으로 학생 3명에 대한 성적을 저장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3개 마련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좀 구분이 좀 안 되니까 이거를 줄 한번 좀 그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어주겠습니다. 좀 예쁘게 나오게. 한 학생의 정보를 이렇게 줄 그어서 구분을 해봤고요.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하면은 보기가 편하니까. 줄바꿈을 안 했네요. 줄 다 그은 다음에 줄바꿈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아까 제가 하나급에 많으면 뭐 30명도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30명의 국어 점수를 저장해야 돼요. 몇 개 필요하다? 이게 30개 필요하겠죠. 이거. 변수 30개 필요하겠죠. 자, 이게 30개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딱 봐도 하기 싫죠, 이거는. 이게 국어만 이렇게 따졌을 때도 이거거든요. 만약에 영어, 수학을 또 저장해야 된다고 하면 90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99번까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못할 건 없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랑 값의 유형 알고, 변수 알고, 조건만 반복만 아시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변수가 막 100개, 1000개, 데이터 1000개면은 변수 1000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1000개 만들면 가능은 해요. 1000개 만들어서 하기는 좀 그렇죠. 자, 그래서 변수가 되게 많아지는 게 우리가 되게 코드가 되게 일단 길어지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두 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를 가져오고 싶다. 무조건 이 변수명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KOR2라는 변수명을 기억을 하셔야 두 번째 학생의 점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죠? 정확히. 그죠? 자, 만약에 얘가 이제 0이다, 철수다, 짱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이제 철수의 점수가 궁금해요. 자, 그럼 철수의 점수는 KOR2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잖아요. 정확히 이 변수명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걸 printf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변수명 KOR1 이렇게 해야 가져오지. 이렇게 하면 없는 변수명 넣으면 이거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변수명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1, 2, 3, 4, 5로 좀 규칙성 있게 변수명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변수명을 다 기억을 하고 가져오고 싶을 때 정확히 이 변수명을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수열 만드는 법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1부터 3 나오죠. i가. 그래서 KOR I 이렇게 하면은 i가 1부터 3이니까 KOR 1, 2, 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요건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좋은 접근 방법이긴 한데 문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i를 이렇게 하시면 이 i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KORI 이 네 글자를 하나의 변수명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것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컴퓨터가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뭐 더하기 하면 된다? 이거는 KOR이라는 변수명이 아니라 다시요. KOR은 문자열이 아니라 KOR이라는 변수명으로 인식을 하겠죠. 근데 KOR이라는 변수명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작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1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콕 집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값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뭐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세 명에 대한 점수를 다 읽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변수명이 다르니까 반복문을 돌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좋은 접근을 하신 게 1, 2, 3이 규칙이 있으니까 이거를 반복문으로 수열을 만들어서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30명의 학생 점수를 이렇게 저장을 했다. 변수 30개 저장했다. 그럼 이것도 30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못 쓸 건 아니지만 불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첫 번째로 변수만 이용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죠. 두 번째로 변수만 이용하면 많은 변수들을 일괄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라는 건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한 번에 처리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번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 못할 짓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철수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희, 여기 짱구. 자, 이렇게 셋이 서로 각자의 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철수의 집을 찾아가시려면 철수 집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철수 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A 빌라라고 하겠습니다. 짱구네 집은 B 오피스텔, 영희의 집은 C 주택.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철수집을 찾아가려면 뭘 알아야 된다? A 빌라가, 철수가 A 빌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희 찾아가려면 영희가 C 주택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C 주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요 세 명을 여러분이 직접 다 찾아가고 싶으면 이 세 명이 어디 살고 있는지 이거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A 빌라 찾아오면 철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 찾아오면 짱구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세 명이면 괜찮은데 세 명이면 이 세 개의 주소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철수 말고 짱구 말고 한 10명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명이 살고 있는 곳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피곤해지는 거죠. 점점 찾아가야 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자,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찾아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철수랑 짱구랑 영이랑 어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이렇게 딱 구획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 내에. 그래서 101동, 102동, 103동. 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교롭게. 자, 이렇게 살고 있으면 여기가 뭐 아파트가 D 아파트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짱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영희를 찾아가기 위해서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아파트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아파트 이름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D 아파트에서 철수는 101동, 짱구는 102동, 영희는 103동 이렇게 살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D 아파트에 뭐 102동, D 아파트에 103동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 아파트만 찾아갈 수 있으면 되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왜냐면 얘네들은 딱 붙어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사람 찾아갈 때 요거보다, 그렇죠? 이 중구난방으로 살고 있는 애들 찾아가는 것보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붙어서 살고 있는 애들을 찾아가는 게 훨씬 쉽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다? 강제로 아파트에 순서대로 살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컴퓨터가 취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철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철수에 대한 데이터, 점수 데이터. 요게 KUR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철수 점수. 여기 영희 점수네요. 영희 점수를 C주택, 철수 점수를 요거 A빌라, 짱구 점수를 요거 비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요 세 군데를 찾아가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요렇게 바꾸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KUR 1, 2, 3 이거 필요 없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아파트 단지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KUR S 붙인 게 맞나? 자, 복수 표현이라는 의미로 S를 붙여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KUR이라고 할게요. 국어. 아니면 이렇게 코어스. KUR 스코어스. 국어 점수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하나로 지어놓고요. 자, 대신 이제 얘가 자,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몇 명이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 아파트에.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3명. 3명 철수 영희 짱구의 점수를 저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고. 자, 그럼 아파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얘네들을 살게 하려면 적어도 3개의 집이 필요한 거죠. 3명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애들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아파트에다가. 자, 그러면 이 아파트에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된다? 3개의 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3개의 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의 동이 있어야 되고, 각 동을 구별할 수 있도록 호수가 지정이 돼야 돼요. 자, 그래야 이제 각각 이 방에다가 우리가 철수, 짱구, 영희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얘네들 찾아오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 이제 D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수를 만든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근데 이제 우리 이걸 3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 정보가 필요해요. 개수 정보. 그래서 개수 정보를 어떻게 넣냐면, 요게 대괄호 치고 이렇게 넣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하나하나가 뭐 제가 철수 짱구 0이라고 했지만 숫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철수의 점수, 짱구의 점수, 0의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이 건물 이름은 변수 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A빌라는 KUR1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KUR2, KUR3, 그렇죠? 그리고 요 각각의 값은 각 학생들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변수, 그리고 int잖아요. 요 변수에는 정수를 저장하겠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이게 3개짜리다라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개수를 붙인 거죠. 이러면 이제 int가 정수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 3개가 이렇게 딱 일렬로 예쁘게 아파트 단지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철수, 짱구, 영희 찾아갈 때 A빌라, C주택, 오피스텔 이름을 알고 찾아갔어야 되잖아요. KUR1, KUR2, KUR3 직접 변수명을 언급해야만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아파트 단지의 첫 번째 동, 두 번째 동, 세 번째 동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수 찾아가려면
D 아파트의 1번 단지. 다시요. 101 호수. 짱구를 찾아오려면 D 아파트의 2번. 102번 호수를 찾아오면 되죠. 자, 해서 일단 요게 방 3개짜리 아파트 만든 거고요. 아직 입주는 안 했습니다. 자, 입주를 하려면 이렇게 하겠죠. 자, KUR1에 우리가 영의점수 100점이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 A빌라를 KU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저희 코드에서의 KUR1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100을 넣는다. 100이 0이 점수잖아요. 그죠? 0이가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지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00이라는 점수 0이를 KUR1 주택 말고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죠. 자, 몇 호입니까? 1호, 2호, 3호죠. 세 번째. 마지막 방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자, 새로운 아파트 이름은 스코어스입니다. KUR 스코어스. 자, 근데 방이 3개가 있으니까 정확히 호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호수는 이렇게 대괄호 치고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1, 102, 103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진짜 컴퓨터가 101, 102, 103 이렇게 지정하진 않고요. 컴퓨터는 호수를 0부터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영희가 입주하게 될 방은 2호입니다. 2호. 그럼 여기를 이렇게 호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100을 여기다 넣는 거죠. 100을 KUR1에다 넣지 않고 아파트 단지에 넣는 거죠. 자, 됐죠? 뭐 영희 점수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철수 점수를 90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철수라는 의미는 90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A빌라는 KUR2가 되겠죠. 우리 코드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90을 여기다 넣으려면 마찬가지로 KUR2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여기 안 넣고 철수를 아파트 단지로 입주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역시 KUR 스코어스 이 아파트 단지에 이번엔 얘는 0번째 호수에 넣어주시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남은 거 1호 하나 남았죠. 여기 짱구 1호 하나 남았죠. 여기에다가 짱구 점수를 70점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인님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요 KUR 1, 2, 3 이렇게 직접 지목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신 뭐 써도 된다? KOR 스코어스 그리고에 0번째 그리고에 1번째 그리고에 2번째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하나 사용하는 거 말고 그냥 아파트 단지처럼 대표 변수명 하나 정해주고 거기에서 몇 번째인지만 선택을 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A 빌라, C 주택, B 오피스텔 이렇게 언급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D 아파트의 0번째, D 아파트의 1번째, D 아파트의 2번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입력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입력한 점수를 넣은 게 아니라 이 스코어스에는 직접 이렇게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점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90, 70, 100이죠. 그렇죠? 0번째 90, 1번째 70, 2번째 100. 90, 70, 1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좋다? 이게 변수명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KOR 스코어스라는 변수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차피 그 안에서 홀수로, 순서로, 숫자로 데이터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제 30명이다 라고 하면 30개짜리 방 만드시고 30개 저장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우리가 저장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자, 여기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력을 받죠. 이제 입력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KOR1 대신 뭐 쓰면 된다? KOR 스코어스의 특정 방향 지정해서 넘겨주면 돼요. 여기도 스코어스의 1, 여기도 스코어스의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필요 없죠. 우리가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이 이 각 방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진짜 입력한 값으로 똑같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기능은 아까랑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는데 코드가 훨씬 변수 하나만 쓰면 되니까 간결해진 거죠. 그 많은 변수들을 이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 아파트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를 이제 배열이라고 좀 불러요. 그리고 배열은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변수가 막 많아지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딱 구조화했죠. 아파트처럼 아파트를 그냥 만들어 놓고 데이터들을 다 거기다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편하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넣어놓고 그 아파트만 관리하는 게. 그죠? 전국 곳곳 막 누구는 오피스텔 살고 누구는 빌라 살고 하면은 찾아다니는 것도 있는데 한 아파트에 모아놓고 수용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뭔가 좀 규칙적으로 구조화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편하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명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보시면 이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이잖아요. 무조건 3명밖에 저장을 못하죠. 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제 학급에는 학생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이거 3명밖에 저장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급은 딱 1명이에요. 학생이. 한 명만 저장하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학생도 저장을 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반영을 못하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30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역시 이게 또 30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것도 좀 비효율적이니까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 부분이 수열이잖아요. 규칙적으로 뭔가 반복되고 있는 숫자잖아요. 그죠? 이거를 또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반복문으로. 그래서 제가 반복문으로 0, 1, 2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배열과 관련됐을 때 정말 우리가 수열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수열을 만들 땐 폼을 쓰면 좋다고 그랬죠. 인트 i는 0 부터 2까지 또 i를 그대로 출력하면 i가 0부터 2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일단 요것만 볼 거니까 이 부분 살짝 주석 처리하고요. 컨트롤 K, C.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여기. 정말 0, 1, 2가 나오는지. 정확히 0, 1, 2가 나오죠. 0, 1, 2. 그러니까 얘를 어디에 쓰면 좋겠다? 여기. 여기 쓰면 좋겠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 가져올게요. 요거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우리가 i가 0, 1, 2를 의미한다는 거 방금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0 대신 i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총 3번 실행될 거고요. 그죠? 반복이 3번 되니까. 그때마다 i가 0이었다가 증가해서 1이었다가 2였다가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요거 이렇게 6줄 쓴 거를 반복문 이용해서 줄인 거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작동이 똑같아요. 해볼게요. 이거는 다시 주석 처리하고요. 자, 얘로 실행을 해볼게요. 잘 입력이 되죠? 3번. 스캔F가 3번 잘 실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스코어스에 0번째, 1번째 잘 저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제 뭐가 좀 거슬린다? 이게 계속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거슬리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D로 숫자를 우리가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i를 대입하면 되는데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다 1 더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째, 2번째, 3번째 나오겠죠.
1번째, 2번째, 3번째. 자, 됐죠? 그럼 아까 우리가 KUR 스코어스에다 저장하면, 자, 여기 부분 다시, 여기, 우리 기능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코드를 다시 해제하고요.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저장한 값이 여기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만약 30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 이것만 30으로 바꾸면 30명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이거를 30명이면 이거 30개 써야죠. 두 줄씩 30개면 60줄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60줄을 써야 되는데 반복문을 쓰면 단 4줄이면 끝나죠. 그렇죠? 근데 반복문을 쓰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배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열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면 일괄 처리가 엄청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딱 그 아파트명 하나 지어주고 거기를 순서로 호수 정해가지고 순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열을 만드는 거는 정말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복문 이용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을 사용을 해야 우리가 데이터를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좀 디테일한 부분 마저 설정을 할게요. 이거 학생 1 이것도 퍼센트 D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열로 012 만들고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이 폼은 이용해서 0부터 2까지 i로 만들어 주시고, 자,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대신 여기 0이 아니라 i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처럼 0 플러스 1로 다시 i 플러스 1로 자, 해주시면 이것도 30개면 이거 30줄 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건데 여기만 살짝살짝 우리가 만든 수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i 값으로. 자, 그래서 기능 자체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근데 코드가 훨씬 간단해지고 확장성이 생겼죠. 확장성. 일단 잘 나오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학생 성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이제 나머지 이거를 좀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보시면 돼요. 뿌려줄 때도 학생 1의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보여주면 되는 거죠.